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는데요. 바로 용기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아들러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하고 묻게 되는 걸까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아들러에 따르면요, 우리가 특히 좀 지치고, 나 정말 패배했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 이 질문을 떠올린다고 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답이 무슨 거창한 철학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지금 행동, 사소한 습관, 매일의 목표, 바로 거기에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여러분만의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인생의 세 가지 위대한 과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우리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무대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아들러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딱 짚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요, 결국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해요. 첫째,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야 하죠. 둘째,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본 조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 친구,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생의 3대 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러의 진짜 핵심적인 통찰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과제라는 거죠. 와, 관점을 이렇게 확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진짜 첫걸음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출발점,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과제들 앞에서 우리 모두의 발목을 딱 잡는 그런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죠.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전혀 나쁜 걸로 보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힘 하나 없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잖아요. 열등감은 바로 이 경험에서 시작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짜 힘, 진짜 원동력이라고 본 겁니다. 아들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증 환자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난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짓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네 가지 형태의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뭘까요? 아들러의 대답은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더 많은 지식이나 날카로운 분석이 아니었어요. 뜻 하나,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의 오래되고 낡은 삶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래, 나 지금 변하겠어 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용기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러가 말하는 용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첫째, 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 둘째, 인생의 과제들, 즉 일이나 친구 관계, 사랑 같은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용기.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자유로워질 용기.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진짜로 실천해야 할 용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들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합니다. 용기라는 게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은 뇌까지도 달라진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몸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 어깨가 막 굳잖아요. 그것처럼 용기를 내면 실제로 근육의 긴장도가 건강하게 바뀌고 자세도 쫙 펴지고 심지어 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과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5번째 파트, 나에서 우리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진정한 용기는요, 우리의 관점을 180도 확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여기에 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묻게 되는 거죠. 아들러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를 공동체 감각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공동체 감각이 뭐냐? 바로 내가 이 더 큰 세상의 일부하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아들러는 바로 이 상태가 용기 있는 삶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최종 해답 바로 공헌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딱 묶어줄 마지막 핵심 키워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긴 여정은 결국 공헌이라는 이 한 단어로 딱 모아집니다. 공동체에 무언가 기여하려는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앞에서 말했던 그 골치 아픈 직업, 친구, 사랑이라는 3가지 과제를 모두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기여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들러의 지혜를 쭉 따라와 보니 이제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는 대체 뭘까? 하고 수동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나는 어떻게 공헌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